단순히 게임만 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 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게임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대화에 단절이 발생한다거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회복의 의사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파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가사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법원 절차 전에 진행되는 심리 상담,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중독 현상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위해서는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측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부부 심리 상담을 받는 등의 제안을 했음에도 이를 계속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만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혼인 생활을 같이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법원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원활한 회복을 위해서 가족관계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취하고,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 재판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다고 한다면은 유죄료가 한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별거 중인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별거 중이면서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시간이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 청구 사유가 되는 거고, 그 이외에도 상대방이 일방을 악의로 유기한 때에도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의는 이제 법에서는 일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라는 거는 이제 방치하고 있다. 상대방이 일방을 이제 일부러 방치하고 생활비를 안 주고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겠죠.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되면 물론이고, 살아있는 거는 알지만 부부 공동 생활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때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이혼으로 청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혼인이 성립해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족관계는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간 지 1년 돼서 연락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민법 840조 2호에서 정하고 있는 악의의 유기, 그리고 가족관계 공동을 이제 유지 형성하기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타 혼인을 같이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민법 840조 제6호 이제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이혼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재판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려동물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성립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일방이 반려동물만을 챙기고 이제 나를 반려동물보다 더 한참 후순위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한테는 값비싼 한우를 계속 주면서 나한테는 컵라면도 안 준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혼인 생활을 같이 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제3자가 봤을 때 혼인 생활을 같이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 반려동물과 더 친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격 문제로 이혼을 하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진 않은데, 가장 많은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성격 문제기는 하죠. 일단은 둘이 같이 가족이 돼서 혼인 생활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서로 이제 협조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에요. 아내의 결벽증이 있지만 그게 내가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라면은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결벽증, 하루에 양치를 대여섯 번 시킨다든가 샤워를 하루에 두세 번 시킨다, 그 정도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인한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에서 볼 때는 일방이 이제 서로 맞추어가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요구이냐, 범위를 넘어섰느냐에 따라서 이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 그 성격 차이를 서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혼 사유가 성립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성격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그 갈등이 발생되게 된 원인,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해결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화를 충분히 하고,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제3자, 예를 들어서 심리 상담을 같이 받는다든가 가족 상담을 받는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최대한 성격 차이를 극복할 노력을 서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를 일반적으로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혼인 생활을 같이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이혼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이 되느냐, 사실혼이 인정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의 의사가 있지만 혼인신고를 제외한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된 것을 사실혼이라고 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모든 행동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이제 배우자라고 소개를 하고 친정도 있고 시댁도 있고 뭐 처가도 있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가족 행사에다 참석을 한다든가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 뭐 명절 행사에다 참석을 했다. 그런 정도가 되면은 비록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이 정도는 혼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올 수 있다. 이게 사실혼이거든요.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한 동거인 경우에는 같이 모았다라는 개념은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라는 재판을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사실혼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단순 동거인 경우에는 이 동거 생활을 같이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거는 공유재산이라고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내 거와 네 거와 섞여 있는 우리 거인 거예요. 정산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물을 이제 분할해서 다시 해소하는 뭐 부당이득이든지 공유물 분할 재판이라든지, 사실혼 관계일 때에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유관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요구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동거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유관계인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대상인지는 단순 동거냐 사실혼이냐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사실혼으로 가가지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게 훨씬 더 청구하는 측에서는 유리한 내용으로 적용이 많이 돼요. 이게 사실혼이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민형사적인 약간의 어떤 쟁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음을 먼저 입증을 하고, 그리고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 형성된 재산이 얼마큼 있는지를 다시 확인을 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과 비슷한 정도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이 되는 것입니다.